보통 대체 정책은 올라갈 때는 팔려는 놈은 어차피 없어. 살려는 놈을 죽여. 내려갈 때는 살려는 놈은 어차피 없어. 팔려는 놈을 죽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막 이제 고통스럽고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려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작년보다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나아질 거라는 예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연준에서 일단 금리도 좀 낮춘다고 하고 그리고 4월에 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뭐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 직업이 이거를 전망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별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별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내가 무주택인데 집을 한 채 사야 되겠네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우리 아이들도 곧 그런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오래 사야 돼. 한 번 더 기다려야 돼. 이거 굉장히 고민일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만약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야, 한 번 더 기다려봐 할 수도 있고 네. 야, 누구나 기다리는 기회는 오지 않아. 먼저 질러야 돼. 또 답이지만 저는 그보다는 야,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잘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결정을 얼른 하는 게 더 나은 문제인 건지를 네. 잘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2024년 부동산 전망을 물어봤는데 또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유용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은행에 가면 네.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실래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실래요? 라는 제안을 받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요 어떻게 선택하세요? 합니다. 네네. 그럼 막 우리는 잠깐만요.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야, 이거 전문가 네. 누구야?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말고 네. 야,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일까? 아니면 정답이 없는 문제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죠. 결과적으로야 정답이 있겠죠. 3년 후에 갔으면 이거 B를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은행이 나한테 A든 B든 네 맛대로 골라라라고 한다는 건 뭐를 골라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B안이 더 이익이 돼서 손님이 얘 A 골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A를 하세요라고 할 거지 고르라고 안 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나한테 고르라고 했다는 건 네. 사실은 뭘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집에 가서 100번을 고민해보든 전문가 100명을 만나보든 그 결과가 동전 던진 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의 본질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닥쳤을 때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빨리 결정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틀렸으면 그냥 틀렸구나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깊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식과 부동산 중에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그래프를 보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상향을 해요. 하죠. 네.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해요. 네.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뭐냐?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때 사는 거랑 이때 사는 게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은 우상향하지만 우상향한 애를 이렇게 잡으면 죽음이고 우상향할 때 이렇게 잡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주식은 이거 언제 사야 되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사야 되지는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주식은 어차피 다 같이 움직여. 길게 보면. 언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골 크니까. 그러니까 고점 때 사면 죽음이고 저점 때 잘 잡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는지 지금이 고점이야 저점이야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부동산은 이러잖아요. 이 말은 고점에 잡는 거와 저점에 잡는 게 폭이 크지 않다. 사실은 폭이 크지 않아요. 그보다는 이때 잡는 거와 이때 잡는 게 달라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야, 집 한 채 좀 빨리 좀 사. 라는 게 경험상 이건 그냥 먼저 사는 게 답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자꾸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어차피 우상향을 하는데 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야, 여기서 잡을까? 여기서 잡을까? 그 되게 커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폭보다는 요 폭이 더 크다고요. 그렇죠. 머뭇머뭇하다가 길이에 대한 폭.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뭐를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집을 좀 사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사야 되는 거냐 매우 고민이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서 맞췄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었을 뿐이지. 그러니 이거의 본질과 원리는 네. 부동산은 특히 언제 사느냐보다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 저점에서 사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나 네. 이때 사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서 내가 하는 고민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네. 나의 자금 사정 혹은 나의 앞으로 어떤 주거 계획 그런 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구매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기는 자산이구나. 특성상 주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적정하게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사도 좋고 사도 좋은데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뭐 생각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요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마치 이걸 막 밤새워서 뭐 이TV에도 가보고 리치고 TV에도 가보고 3프로에도 가보고 막 고민을 해봐도 네. 많이 할수록 아마 답이 없다는 많이 할수록 걸 욕을 느끼실 빠져요. 거고요. 네. 그런 거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리치고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어떤 거래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모여있는 리치고가 리치고 TV를 만들지 말고 그냥 3프로 TV에 나오시면 되는데 그걸 왜 그걸 자꾸 그래서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와야 되고 왜 그럽니까 우리.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아이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부동산 관련된 질문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기자님을 모실 때 이 질문 꼭 한번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방금 했던 질문하고 약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들한테 부과되는 최대 세율인 취득세 12%를 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자님께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이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죠. 네네. 저의 컨셉은 부동산은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내버려두면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이 우상의 각도는 뭐 사이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뭐 긴 수천 년을 보면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이 계속 풀려야 되고 풀려야 돌아가는 세상에서 풀린 돈은 어딘가로 쏠리게 된다는 그런 원칙을 고민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거는 에셋이지 자산이지 라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something 넘버 1 리얼 에스테이트 넘버 2 골드 한번 스톡 뭐 캐시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넘버 5가 과연 페인팅이냐 비트코인이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컨셉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뭐냐? 이런 우상향은 당연한 건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럼 여기서 거품 와르르 무너지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여기서 난리 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을 크게 변동하게 하지 말고 이 변동폭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하는데 변동폭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내려갈 때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려가. 올라갈 때는 아무도 안 팔려고 해. 더 올라가. 변동폭이 커지잖아요. 이 설명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변동폭을 낮추려면 부동산이 내려갈 때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좀 살려는 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아무도 안 팔려고 하니까 팔려는 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야 이게 되지. 그걸 안 하고 우리 보통 대체 정책은 올라갈 때는 팔려는 놈은 어차피 없어. 살려는 놈을 죽여. 내려갈 때는 살려는 놈은 어차피 없어. 팔려는 놈을 죽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막 이제 고통스럽고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려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요. 컨셉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다주택자라고 하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입자에게 집을 공급한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안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건 돈은 있는데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사실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럴 거면 돈을 갖지 말지. 돈을 갖고 캐시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불편하고 나쁜 사람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분도 이유가 있겠죠. 그분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줄여야 하는 계층은 돈은 많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고요.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뭐 주식을 열심히 사서 이쪽을 돌리든 집을 많이 사서 이쪽을 돌리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열심히 사업까지 해서 네. 장사해서 돌려주는 게 제일 네. 좋고요. 보험 찬주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우리는 돈은 많은데 집은 한 채만 갖고 있는 분은 소박하시네요. 어휴 존경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 집을 10채를 샀는데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네네. 집이 10채쯤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집값이 막 이렇게 오를 때 이분은 집을 팔아요. 생각해보자고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요. 누군가 팔아야 집값이 내려가죠. 그렇죠. 자, 무주택자는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없지. 없으니까. 1주택자가 팔 수 있어요? 한 개밖에 올라가는데 없는데.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고 사야지. 맞습니다. 2주택자부터 2주택자부터 팔 수 있다고요.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가 네. 올라가는 집값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과 계층이에요. 네네. 그럼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네. 집값이 올라갈 때 찬물을 끼얹고 그래야 다시 안정되지. 그런 사람이 없거나 네. 기껏 있는데 집 팔지 마. 네. 너 집값 올라가는데 집 팔면 안 돼. 네. 라는 정책을 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 4월까지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팔았어? 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 야, 그래서 그렇게 비이상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예. 그런 컨셉으로 네. 집값이 막 내려갈 때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겠어요? 공포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못 삽니다. 네. 적어도 내 재산이 100억쯤 돼서 네. 지금 집값이 10억 하다가 7억으로 떨어졌는데 네.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네. 뭐 어떻게 내 인생이 성공만 하냐? 어. 뭐 이 정도면 아주 비싸진 않아. 그리고 7억 해서 전세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집값이 반등하죠. 내 평생 집 한 채밖에 안 사야 되는데 이거 5억으로 떨어지면 난 7억 샀다가 죽는 건데 이거 5억에 사야 돼. 이러고 있으면 네. 못 사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층은 만들어 놔야 되고 예. 다만 이제 이해가 되는 건 집값이 막 이렇게 오르는데 네. 나 2채나 있는데 네가 3채째 또 사면 어떡하니? 아, 근데 실제로 현실은요. 네.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고점에서 안 사요. 안 사죠. 어.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사는 분들은 나쁜 분들이 아니라 무주택자가 패닉으로 사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누가 집 샀는지 보세요. 그렇죠. 영끌족이잖아요. 다 무주택자가 사는데 네. 그분들을 뭐 비난할 것도 아니고 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값이 올라? 이거 다주택자가 올리는구나. 다주택자가 올리는구나. 다주택자는 이때 이미 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팔 기회 노리고 있는데 네. 팔지 마. 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려갑니까 이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너 여기서 샀지. 나라. 너 파는 꼴은 못 보겠어. 팔지 마. 라고 하지만 네. 어떻게 안 팔아요 집을. 정권 바뀌고 다 하는 그럼요. 거지. 예. 그래서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사는 다주택자가 있을 것 같은 국민적인 생각이 들면 저는 정책을 우리는 양도세를 팔 때 양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네네. 양도세가 없는 시대에 팔면 그거는 10년 전에 산 집이든 20년 전에 산 집이든 네. 집값이 쌀 때 산 집이든 비쌀 때 산 집이든 안 내는데 네. 부동산 가격을 좀 잡고 싶으면 급등기에는 네. 정책을 발표할 때 야 오늘부터 사는 집은 특히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일 때는 양도세가 90%야. 뭐 사셔도 좋아. 하세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막 급등기에는 살려고 하다가도 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뭘 잘못했냐면 급등기에 지금부터 사는 사람은 양도세 80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주택자는 지금 이 순간 10년 전에 산 집이나 5년 전에 산 집이나 20년 전에 산 집이나 하여튼 다주택이면 무조건 80이에요. 라고 하니까 소급적으로. 내가 그때 뭘 잘못했지? 또 그렇고 나 좀 올라서 팔려고 그러는데 못 팔게 만들었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양도세 세율을 통해서 뭔가 이게 집값을 잡으려고 고민하는 건 효율적이지는 않으나 굳이 하시려고 한다면 집값이 내려갈 때는 오늘부터 사는 양거는 양도세 0입니다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를 때는 오늘부터 사는 건 양도세 비쌉니다를 왜 안 하냐고. 그건 그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정책으로서는 좋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 살 때 12% 취득세가 결국은 그 개념이에요. 요럴 때는 좀 사지 마라고 하는 건데 아주 급등기에는 잠깐은 쓸 수 있으나 사실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뭐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 만들 때 다주택자가 지금부터 집 사는 건 취득세 12%입니다라고 하려면 이건 되게 이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비상용으로 쓰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무조건 일몰 시점을 만들어요. 1년이면 1년. 네네. 그리고 나서 아직도 계속 그러면 그때 연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여야가 합의해서 바꾸어야 이게 사라지는 그런 법은
이거 좀 비상용으로 쓰는 법이라면 네. 반드시 일몰 기간을 만들어라. 일몰 기간을. 그래야 그때 없어지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때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고 여당이 하면 못하고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그런 정책들은 네. 급할 때는 만들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았던 게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80% 뭐 이런 네. 거. 네. 왜 그랬는지도 알고 제가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람들이 왜 그때 집을 안 팔았냐면 네. 야 이거는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3주택 이상은 무조건 양도세가 80%야. 100년 전에도 그랬고 영국, 프랑스, 일본 다 그래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럽니다라고 하면 아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는구나라고 하고 알아서 팔았을 거예요. 왜? 네. 지금 팔아도 80% 네. 10년 후에 맞아, 팔아도 맞아, 80%니까. 그런데 그 어떤 나라에도 동서고금의 그 언제에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책을 이 정부가 5년 임기 이 정부가 한다고 하면 네. 정부니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니? 내 집 요거 한 번 파는 기회가 있는데 요걸 왜 바보같이 80%일 때 팔아? 정상화됐을 때 팔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세금은 요런 게 정상 범위야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네네. 이거를 낮추든 높이든 이건 항상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걸 알아야지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 그냥 또 두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버려 두면 막 집을 많이 사잖아. 네. 아니요, 쌀 때만 사요. 그러니까요. 쌀 때는 사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네. 비쌀 때는 내버려두면 안 사요. 비싼데 야 너 사라고 한다고 삽니까? 네. 훨씬 더 다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네. 이제 집값은 오르고 집값을 잡으라는 여론은 있고 정부는 뭐라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 뭐라도 하는 건데요. 세상에 뭐라도 해야 되겠어서 한 뭐라도가 제대로 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속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자꾸 뭐라고도 하지 맙시다. 예. 나는 그런 거고 이제 네.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 공급을 늘려야 돼라고 하는 공급론자와 네네. 수요를 잡아야지라고 하는 수요론자가 있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수요는 영원히 못 잡습니다. 영원히는 못 잡아요. 잠깐은 잡을 수 있지만 영원히는 못 잡는다고요. 경기 나빠지면 수요가 있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이것도 풀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네네. 그걸 에브리바디가 다 아니까 그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급을 한 번 공급하면 그 아파트 무너질 때까지 반드시 정책 효과를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공급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 있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탐욕 때문이다. 오케이. 그 탐욕은 왜 생겨? 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긴 욕심. 네. 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이 부족할 것 같아. 라는 거지. 저기서 200만 채가 쏟아지는데 아무리 탐욕 집으로 먹고 싶어도 이때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요와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이 다 필요하지만 공급 정책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갖고 있다. 뭐 오늘 그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해주셨던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가볍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코너. 리치 톡톡의 코너 속 코너. 그 초대 손님께서 별게 다 있다 정말 이런 누추한 스튜디오에서 별걸 다 하십니다. 별걸 다 하는 리치 톡톡. 네. 자, 그 초대 손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추천하는 도서를 말씀해 주는 시간인데 네. 어떤 책을 오늘 추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추천하는 도서. 네네. 뭐 유명한 책들 많고요. 네네. 책은 대체로는 유용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럴 때 해밍웨이나 톨스토이의 책을 추천하면 야 이 자식아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에브리바디 다 아는 거잖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이 책은 참 독특하고 괜찮다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투자의 상대성 원리라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 제목을 지으니까 책이 안 팔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표지도 보면 안 팔리게 만들었어요. 난 이거 일부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닌가 싶은 네네네네. 생각도 드는데 네. 투자의 상대성 원리. 네네. 자산운용 오래 하시는 이성민이라는 저자분이 쓴 책인데 네. 이분의 설명과 주장은 독특합니다. 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보고 끄덕거릴 수 있는 주장인데 딴 데서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웬만한 재테크 책들이나 경제책은 네. 솔직히 서로 베낍니다.
예. 일부러 베끼는 게 아니라 예. 책 쓰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베껴져.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나 저 책을 읽으나 그 책이 그 책 같고 그래서 책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빨리 넘기잖아요. 네네네. 뭐 좀 다른 얘기 없나 읽다가 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좋은 네. 책이지만. 네네. 그런데 이 책은 잘 안 팔렸기 때문에 아무도 안 베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이 책은 어떤 자산이 많이 오르고 어떤 자산이 많이 떨어질지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리 가정을 하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매번 맞추냐. 그러면 나는 그럼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 거냐? 그럴 때 내가 과연 재테크나 이 투자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보자. 내가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이걸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인생 역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자산은 남들의 자산이 불어나는 만큼 나도 팔로우 쫓아가서 아니, 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막 정신 들어보니까 내가 오히려 부의 순위가 밀렸네. 이런 황당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지 사회적인 부의 순위를 올리는 건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투자자든 내가 하는 일로 올리는 거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하는 일로는 그냥 생활비나 마련하고 남들 똑같이 하는 짓이나 하고 인생 역전은 투자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테마주를 사야 되는 거야,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 거야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꼬이는 건데 네네. 여기서는 못 맞춘다. 한두 번은 맞춰도 세 번째 틀리면 또 망하는 거고 그러니 컨셉을 잘 바꿔서 투자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투자는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허탈해지는 이런 불행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가정으로 이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를 하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거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이 책 팔린다고 내가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관련되신 분은? 아니 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불쌍한 책이라서 내용은 너무 좋으나 그래서 못 본 책이네요. 그래서 그렇다. 이성민 저자님의 투자의 상대성 원리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우리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얇아요. 싶습니다. 특히 얇아. 더 좋네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지. 제목도 딱딱해, 표지도 이상해, 책도 얇아. 이분한테 뭐 따로 연락 와서 컴플레인 걸리고 이런 건 아니겠죠? 뭐 그분 전화번호가 아마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 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리치고 TV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우리 2024년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뭐 이야기 또는 뭐 소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얘기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건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여기 돈 벌러 왔지. 근데 출연료 주긴 줍니까? 네, 제가 아니, 보니까 못 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는 줄 알고 왔다가 뭐 못 줘도 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저는 근데 돈 많이 번 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대체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짜증나게 돈이 한꺼번에 벌리더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벌고 싶고 막 치열할 때는 안 벌리다가 야 이렇게 돈을 내가 갑자기 쉽게 벌어도 되는 거야? 싶을 만큼 팍팍 벌리더라는 거예요.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나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2천억인데 바빠 죽겠어.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런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하면 야 이게 참 이렇게 돈이 벌릴 줄 알았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원망스럽다 솔직히. 이 돈을 나의 인생에서 좀 골고루 벌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신입사원 때도 한 3억 벌고 그때도 한 30억 벌고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천억 뭐 이렇게 생기면 괜히 허탈하기만 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성공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거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냐면 그러면 뭐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을 얼른 사고 집을 사셔도 좋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여보다 집이 더 좋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인간은 매일매일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매일매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또 너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좀 더 샤프하고. 그렇다니까. 이분도 샤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제가 장난 아니었죠. 참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기본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지만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건 인간의 숙명이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정말. 100억이 생기는 3년 후보다 지금이 난 100억이 생긴 3년 후가 무조건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2%가 또 한 번 얘기하면 아 자식 아는 얘기 한다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현재의 어떤 행복에 충실하게. 돈은 어차피 버실 거잖아요. 그렇죠. 리치고 돈 TV 보시는데 돈을 못 벌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돈을 버실 여러분께 네.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괜히 돈 벌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돈은 어차피 버십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버시는데 네. 벌고 나서 더 허탈해 하시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못 벌고 돈이 별로 없을 때 그 시간을 진짜 돈만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네. 벌고 나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행복했더라. 아, 왜냐면 인생은 이렇게 된다니 매일매일 조금씩 불행해지는 거라니까요. 아파트는 우상향, 네. 인생은 우하양. 우하향. 아,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 많죠? 네네네네. 인생은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나는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자, 이게 오늘 이제 제일 행복한데. 네, 오늘 제가 급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얘기 고맙고요. 우리 그 리치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해야 됩니다.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